노년은 활동이 줄어들고 고독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친구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함께 웃고 대화하며 공유하는 시간은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건강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는 위로와 지지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년층은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는 삶의 풍요로운 기억을 공유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처럼 친구는 노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친구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발한 사회적 활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반대로 고립된 삶은 우울증, 치매, 심장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행복한 노년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작은 대화라도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은 신체 활동량도 늘려줍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까운 친구를 잃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관계를 다시 정비하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우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작은 노력으로도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전화나 문자 한 통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정해두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삶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만남은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만남이라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연락과 만남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노년의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취미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열린 태도로 다가가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새로운 친구는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대화에서 시작해보세요.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면 대화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는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은 관계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먼저 사과하는 용기가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갈등은 쉽게 해결됩니다. 갈등은 때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 활동은 좋은 예입니다.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생깁니다. 사회 활동은 삶에 활력을 더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노년에도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정기적인 활동은 노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나 활동을 통해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는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정도 깊어집니다. 공통 관심사는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경험은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은 친구와의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취미 활동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새로운 경험은 친구와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은 세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세대 간의 연결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세대 간의 교류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은 노년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만약 지금의 경험과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순간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도 많으실 텐데요. 60세는 늦었다고 느끼기 쉽지만 오히려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건강관리의 중요성. 지나간 세월, 건강을 잃은 이유. 우리는 젊었을 때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거나 규칙적이지 못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면서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작은 신호를 무시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때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습관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60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강 루틴.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60대에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 루틴이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충분한 수면과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단순한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 건강을 위한 노력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할 때 천천히 씻고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하루 한 가지씩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밤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들은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국 건강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2. 재정 관리와 노후 준비. 1.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돈 관리 실수. 돈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재정 관리는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충동적인 소비나 계획 없이 이루어진 투자는 나이가 들수록 큰 후회로 남게 됩니다. 특히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되죠. 60세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재정 관리를 철저히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60세부터 재정 계획을 새로 세우는 방법. 재정 계획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월별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중요한 지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60세부터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이 낮은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3.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투자 전략. 60대 이후의 투자는 안정성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채권 또는 배당 수익이 안정적인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또한 소소한 부업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컨설팅이나 강의 활동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익 창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을 줄이고 꾸준히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재정적 안정은 노후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3. 인간관계의 재정비. 1.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하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적이 많으실 겁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그때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멀어졌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힘써 보세요. 간단한 안부 인사나 감사의 표현도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치유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임을 잊지 마세요. 이 인생을 함께할 친구와 배우자의 역할.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배우자의 존재는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삶의 중요한 지지대임을 알게 되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책임집니다. 친구와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갈등도 빠르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들입니다. 삶 주변 사람들과 거리 두기의 기술. 모든 인간관계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필요할 때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해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삶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세요. 4. 새로운 도전과 자기 개발. 일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60대의 학습과 취미. 60대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젊었을 때 꿈꿨던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매일이 기대되는 하루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이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과 새로운 직업 찾기.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대규모 프로젝트나 높은 목표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규모 창업을 통해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서 작게나마 시작해보세요. 또는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을 탐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비즈니스 등 중장년층에게도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성공에서부터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삶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인드셋.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는 대신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해야 합니다. 실패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도하는 용기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한 걸음 앞서 있는 것입니다. 5. 행복한 삶의 비결. 1. 진정한 행복의 정의는 무엇인가?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웃게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국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변화시키기.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변화로도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긍정적인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감사와 긍정은 당신의 일상에 빛을 더할 것입니다. 매일이 특별해지고 삶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삶 매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비결. 행복한 삶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비결들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 보세요.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몸과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신체의 대사 기능이 느려지고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는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식단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올바른 식단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70대에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신체를 지탱하는 주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뼈와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필수입니다. 잘못된 식단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와 식습관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점점 감소하므로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 생선, 닭고기 같은 고단백 식품이 좋은 선택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활동성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 끼니에 단백질을 조금씩 포함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뼈 건강은 70대 이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두부 같은 식품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햇볕을 자주 쬐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족한 칼슘은 골다공증과 낙상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노년기를 더욱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 같은 문제가 줄어듭니다. 섬유소는 또한 혈당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이섬유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매일 다양한 채소를 먹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항산화제는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녹차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젊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견과류나 녹차를 선택해 보세요.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국물 요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병을 가까이 두고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맛있지만 노년기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를 먹을 때는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보세요. 음식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체중 증가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해 보세요. 고지방 음식은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대신 섭취하면 좋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흰쌀밥,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대신 통곡물로 만든 음식이나 현미, 귀리 등을 선택해 보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간식을 선택할 때도 과일이나 견과류처럼 자연적인 것을 선택하세요. 트랜스 지방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낮춥니다. 마가린, 크림이 많은 케이크나 일부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간식을 선택할 때는 신선한 과일이나 요거트를 추천합니다. 포장식품을 살 때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이 많이 든 음료수, 디저트는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설탕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대신 천연 당분이 들어있는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이 낮은 베리류나 사과 같은 과일은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를 즐겨보세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은 신체의 대사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늦은 밤 간식을 피하고 식사와 간식 간에는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은 소화기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습관을 통해 신체 리듬을 최적화하세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적당한 양을 먹는데 도움을 줍니다. 급하게 먹으면 과식을 하게 되고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음식을 음미해 보세요. 천천히 먹는 습관은 음식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식사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식을 선택할 때도 과일, 견과류, 요거트 같은 건강한 옵션을 선택하세요. 소량씩 자주 먹는 습관은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음식을 조리할 때는 너무 많이 익히거나 기름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찜, 삶기, 구이 같은 조리 방법이 영양소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조미료는 최소한으로 사용해 보세요. 집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면 나트륨과 지방 섭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도 건강을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소금과 설탕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물 요리에서는 국물을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설탕 대신 꿀이나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단을 조절하면서도 맛을 유지하는 조리법을 찾아보세요. 소금과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식단이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찾아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식단 일기를 작성하면서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보세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도 늘어납니다.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면서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그에 맞는 식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염식, 저당식, 불포화 지방 위주의 식단은 만성질환 관리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다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야 합니다. 질병에 따른 올바른 식단 선택은 약물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기록하면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식단 일기를 쓰면서 특정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음식을 찾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통해 스스로 식단 조절을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메모부터 시작해서 점차 세부적인 기록으로 발전시켜 보세요.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하면 나이에 맞는 정확한 식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며 식단을 점검하면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영양 결핍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주기적인 상담은 스스로 식단을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는 소량씩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음식이 나에게 잘 맞는지 확인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새로운 채소, 곡물, 조리법 등을 시도하면서 입맛과 건강에 맞는 선택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식단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시도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해 나가세요. 매주 식단을 계획하면 편리하면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 단위로 어떤 음식을 먹을지 미리 정해두면 불필요한 외식을 줄이고 영양소도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일주일 단위로 메뉴를 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균형 잡힌 계획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미리 계획한 식단은 장보기와 음식 준비 시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외식이 불가피할 때도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할 때는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고르고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를 선호하세요. 또한 양을 조절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식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미리 메뉴를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을 지키면서도 외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면 건강한 식단을 꾸리는데 유리합니다. 나트륨, 지방, 당분을 줄이는 요리를 통해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창의력과 성취감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요리법을 배우고 새로운 재료를 활용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스스로 만든 음식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면
신선한 음식을 즐기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은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포장재가 적게 사용된 식재료를 선택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습관은 건강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지구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식습관은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즐겁고 효과적입니다. 가족끼리 식단을 계획하고 요리하면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공유해 보세요. 함께 건강한 음식을 즐기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식습관은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양 조절, 피해야 할 음식 선택, 나에게 맞는 맞춤형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통해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하세요.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뇌 건강 60대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열쇠.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자주 깜빡깜빡하거나 집중력이 흐려진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장을 보러 갔다가 사야 할 물건을 까먹거나 방금 한 대화를 또다시 묻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 건강이 약해지는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뇌 건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뇌를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뇌 건강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뇌의 노화는 언제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뇌의 노화가 60대 이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뇌의 노화는 이미 20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뇌는 20대 초반에 완성된 후 35세가 되면서부터 매년 약 0.2%씩 뇌세포가 감소합니다. 기억력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해마도 매년 0.5%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0년, 20년 동안 축적되면 우리의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50대부터는 뇌의 변화가 본격화됩니다. 뇌의 무게가 점점 줄어들면서 평균적으로 남성의 뇌는 1350G에서 1200G로, 여성의 뇌는 1250G에서 1100G로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저하와 직결됩니다. 뇌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뇌를 위협하는 요인을 알아야 합니다. 뇌의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과 만성염증. 특히 복부 비만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복부에 쌓인 나쁜 지방은 만성염증을 일으켜 뇌세포를 손상시키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흡연. 흡연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 뇌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뇌출혈과 뇌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나쁜 음식 습관. 불규칙한 식사나 소금, 설탕,
포와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뇌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운동 부족.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뇌세포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우울감은 뇌의 활동성을 낮추며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7가지 실천법. 60대 이후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일기 쓰기. 뇌를 자극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습관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손글씨로 일기를 쓰면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켜 뇌 전체의 활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는 뇌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타이핑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것을 배우기.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열쇠. 외국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개의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사고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운동하기.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신체 활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모두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댄스와 같은 리듬 있는 운동은 뇌를 더욱 활발히 자극하며 균형 감각과 기억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불편하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균형 잡힌 식단 유지. 뇌를 위한 식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교류. 뇌의 활동성을 높이는 소통. 친구와 대화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얻는 정신적 자극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6. 명상과 깊은 호흡. 뇌를 쉬게 하는 시간. 매일 10분씩 명상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규칙적인 수면.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뇌가 피로를 풀고 기억을 정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뇌건강의사가 전하는 뇌 건강을 되찾은 80대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분은 80대의 여성 시인이셨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고 절 찾아오셨죠. 그분은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시 쓰기를 멈춰야 한다는 점에서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했던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매주 새로운 단어를 10개씩 외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1년 뒤에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그분은 85세가 되었지만 더 풍부한 작품을 만들어내며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뇌 건강,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뇌 건강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를 더욱 적극적으로 돌봐야 할 때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는 여러분의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을 높이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뇌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언제나 건강하고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대에는 괜찮았는데 30대, 40대 자꾸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안 걸리던 감기도 요즘엔 환절기마다 달고 살고 상처도 하루면 낫던 게 일주일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여기저기 예전보다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방패,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 유지 그 이상으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림프 마사지로 면역력 순환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개할 방법은 림프 마사지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림프계는 림프절과 림프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림프절은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고 성장시키는 작은 공장과도 같습니다. 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요인들이 림프계의 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림프 마사지입니다. 림프 마사지는 림프절이 밀집된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해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기술입니다.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부위는 목, 겨드랑이, 서해부인데요. 하루 10분만 림프 마사지를 해주어도 순환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림프 마사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부위 마사지, 귀 뒤쪽에서 시작해 목선을 따라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손가락 끝으로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겨드랑이 마사지, 팔을 들어 겨드랑이 아래를 손으로 눌러가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서해부 마사지, 양쪽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주며 위아래로 마사지합니다. 이 과정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압력은 오히려 림프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확실히 향상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꾸준한 운동으로 체온 상승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왜 면역력에 특히 중요한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더워지며 이 과정에서 HSP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활성화됩니다. HSP는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물질 덕분에 몸의 방어 능력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운동을 하며 땀이 나고 체온이 1에서 2도 상승하면 몸 안에서 NK세포가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NK세포는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자연 방어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크게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할 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성 유지하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무리하지 않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운동하기, 걷기,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등으로 몸이 적당히 땀이 날 정도로 움직여주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반신욕으로 몸과 마음에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약 30분 동안 반신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며 이것이 마치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반신욕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역력 증진, 체온 상승으로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숙면 도움, 반신욕 후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 근육이 이완되며 몸이 더욱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신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허리 아래까지만 몸을 담급니다. 약간의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면 더 큰 릴렉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몸을 담그며 물을 너무 뜨겁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신욕은 하루 중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도 훌륭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지 않더라도 주 23회 정도만 해도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 림프 마사지, 운동, 그리고 반신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 비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건강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